임의 제출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휴대전화 기기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 기기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임의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어야 되고요. 이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이 사건 공판 내내 무슨 전자정보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압수를 했다라고 주장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모두 다 사실 전자정보만을 압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 내에서도. 그런데 김영현 장관님에 대해서만 이 휴대전화에 있어서는 휴대전화 기기를 압수한다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불법의 임의 제출이라고 할 것입니다. 추가 신청 증거 순번 1417번 제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드릴 말씀을 제가 누락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그리고 또 전자정보에 대한 무결성 그리고 동일성에 대해서 입증을 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고요. 수차례 촉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주장이나 입증을 한 바가 특검 쪽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공판 종결하기에 이르러서 어떤 전자정보가 어떤 압수수색이나 어떤 절차에서 파생되거나 추출된 것인지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그냥 전자정보 확인서라든가 아니면은 압수조서들을 일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사실은 제시하고 있는 전자정보가 그리고 증거로 제출한 특히 김용현 장관의 휴대폰에 대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어떤 압수수색에서 그리고 어느 전자정보 압수에서 추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통상적인 절차대로 적법하게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제시한다면 증거를 먼저 죄송합니다. 전자정보 증거를 제시하고 그 뒤에 이어서 순차로 전자정보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해시값을 추출한 적법성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전자정보를 모두 다 확인한다는 식으로 제출한 뒤에 어느 절차에서 확인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후에 적법성에 관한 문서를 제출한다고 하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것입니다. 네, 1차 압수의 수사보고서입니다. 1차 압수의 수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1차 압수의 전자정보 선별 작업은 아래와 같이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3일 세 차례에 걸쳐서 선별 작업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선별 작업이라 함은 전체 휴대폰의 전자정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선별을 하는 작업이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변호인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련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3면입니다. 1차 압수에서 선별 절차가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1421면, 순번 1421 의견 진술서 제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변호인이 당시 이제 그 선별 절차에 임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이 내용을 당연히 수사 기록상의 근거로 남겨두어야만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본 공판 절차에서 증거 능력을 다투기 위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전자정보 중에는 물론 지금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조금만 확대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하시죠.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 중에 피의 사실이나 범죄와 객관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날씨 앱, 앱의 위젯, 계산기 앱 등까지 모두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라고 강변하면서 압수하였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압수를 한다면 선별 절차가 의미가 없죠. 저희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자정보를 압수한다는 명목으로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거는 검사의 판단 권한이다 라고 강변하면서 일괄 압수를 감행하였습니다. 선별 절차에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선별 절차에서 전자정보에 있어서 적어도 최소한의 전자정보를 압수한다라는 기간과 내용에 대한 한정 없이 기간과 내용이나 아니면 다른 조건에 의한 전자정보에 대한 한정이 없이 문자 메시지 일체, 대화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채팅방 일체, 통화 기록에 대한 일체, 그리고 브라우저 기록에 대한 일체를 압수하였습니다. 사실상 모든 전자정보를 모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압수한다라는 명목으로 전체를 이미징하고 전체를 압수한 것입니다. 이에 관한 이의 제기 또한 묵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별 절차가 완전히 형해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와 같은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담당 검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부 압수를 지시한 뒤에 이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완전히 이탈하였습니다. 장소적으로 이탈하였습니다. 포렌식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장소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수사관은 일괄 압수에 대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여도 검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선별 절차 그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선별 절차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검사의 불법적인 포렌식 절차 이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순번 1422 전자정보의 압수 등에 대한 의견 진술서입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이미 제출 당시의 성상에 따라서 그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해야 되면 당연히 상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압수물의 성상에 대해서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또는 그에 관한 죄책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 검사는 전자정보 자체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로 전자정보의 동일성, 무결성을 검사가 스스로 파괴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화 내역 없는 대화 목록을 일괄 압수하였고, 그리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전화번호부상 저장된 연락처는 자동적으로 대화방이 생성된다고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천천히 물 좀 드시고 하시죠. 네.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습니다. 예, 예. 네. 아니, 물 이 재판 하다가. 예. 예, 물 좀 드시고 하시죠. 그리고 잠깐 이제 물 드셨으니까 그것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그 2차 합수, 3차 합수 그 부분 좀 바뀌는 게 내용이 좀 중요한 문제라서 이서면을 일단 받을 테니까 수정 그 부분 아예 수정하신 것도 다시 한 번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네,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검 측에도 지금 의견서 내용 확인하셔갖고 이 부분은 그 변론 종결된 뒤에 의견서를 한번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요 오늘 제출하신 부분. 그리고 김재희 변호사님한테 확인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의견서 42번, 45번, 그리고 오늘자 그냥 1월 9일자 의견서 김종현 피고인 측이 낸 요 세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 능력에 관한 그 기존에 이제 여러 주장이 막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주장은 모두 철회하는 걸로 정리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특검 측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42번, 45번 오늘자 1월 9일자 의견서까지 그 외의 주장은 모두 철회하는 걸로 그렇게 조서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승수 변호사님 네. 되셨으면 좀 계속하시죠. 네. 예. 대화 내용을 압수한다는 명목으로, 즉 대화 내용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전자정보에 해당하는데요. 이 전자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대화 내용을 압수한다고 하고서는
대화방 그 자체를 휴대폰 화면에 출력을 시킵니다. 그 뒤에 해당 휴대전화 기기를 검사가 조작을 해서 휴대전화 내에 캡처된 사진 파일, 그러니까 대화 내역을 그대로 캡처를 합니다. 휴대전화를 검사가 조작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변계를 가하는 행위죠. 그런데 휴대전화 내에